어제 치러진 총선에서 여권이 국회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후반까지 안정적인 전국 주도권을 확보하게 됐는데요. 경제정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네, 총선 이후의 정치 지형,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또 신세동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신세돈 교수님, 미래통합당 패배를 했으니까 우선 위로를 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한 달 전에 이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긴급 이 최고의 경제통으로 투입되셨는데 한 달간 어떠셨습니까? 일단 재밌었고요. 네. 분주하게 분석하고 신속하게 정책을 비판하고 되게 재밌었는데 굉장히 놀랄 만큼 그 압도적인 그 패배를 당했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역구에서 여당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의석은 160석이지만 그 표하고 또 야당을 지지한 표를 더해 보면 그 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데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고 네. 진 데서는 굉장히 근소하게 진 표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국민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분들은 아직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한 분들이 많다. 그 의원 수만 보면 압도적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 집권당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통합당이 압패를 하면서 그 상당히 그 희망을 잃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절망을 정책 당국이 잘 수용해서 그분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와주면 우리가 당선이 압승을 안 했더라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에 대한 배려를 좀 많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최 의원님, 축하드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기쁨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두려움이 앞섭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이 성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무한 책임감을 느끼고 과거를 반추해보면서 뭐가 우리의 실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책임감이 더 앞섭니다. 네. 네, 신 교수님, 왜 그렇게 처음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됐는데 사실 경제 전문가로서 볼 때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좀 더 이렇게 잘 설명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경제 실정이 없었던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선거가 한 8월 달에 있었다 하면 스토리가 매우 달라졌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코로나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온 게 2월, 3월인데 2월, 3월의 경제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아직. 예. 아마 내일이죠. 내일 아침에 고용통계 3월 나오거든요. 고용통계에서 나오죠. 실업자 수가 지난달까지 한 100만 됐는데 최소한 30만 이상 더 늘어날 것이고 이 실업은 또 다음 달이 되면 더 크게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2월, 3월 경제 충격에 대한 통계들이 현장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렵다는 분을 제가 수천 명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통계에 잡혀가지고 실제로 이제 숫자화 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려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가려졌다. 그러니까 실상이 가려졌다.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적인 관심 때문에 우리 이제 확진자 수라든지 네. 또 완치자 수라든지 이런 데 너무 이제 민감하게 가다 보니까 경제 문제가 조금 이렇게 가려진 그런 면이 하나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 저는 이제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일체 관여를 안 했지만은
공천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고 참 이런 사람들이 공천이 되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줬다는 게 내적인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한번 공천이 결정되고 나서 뒤집었죠. 황교안 대표 위주로 해서 좀 뒤집었잖아요. 뒤집었죠. 네. 그럼 뒤집은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뒤진 게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처음서부터도 왜 뒤집었겠어요? 대표님께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마찰을 무릅쓰고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한테는 뭐 하는 거냐 이게 선거를 2달도 안 남겨놓고 이렇게 흔들리는 거 하는 그런 실망도 있었기 때문에 공천적인 그리고 그것들이 전부 뭐로 표출되었냐 하면은 막말로 표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공천에 조금 좀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어요. 최 의원님께서는 민심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비결이라고 할까요? 어떤 게 주요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새 정부 출범 3년차 선거를 치를 때는 이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 2, 3년간 경제 성적표를 보면 그다지 저희들이 처음에 국민들께 제시했던 그 수치에 미달되는 부분이 많아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총선 치르기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예. 근데 1월 이후에 코로나19 위기가 닥치면서 이 위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던 전대미문의 큰 위기다. 그리고 이거는 의학적인 위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엄청 네. 클 텐데 이 위기 극복이 국민들의 가장 관심사가 됐다. 만약 여기서 전국에 혼란이 온다면 이 코로나 위기가 더 큰 국가적인 재앙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움이 국민들께 많이 있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선거운동 할 때도 압도적인 다수당이라기보다도 제1당의 지위를 갖고 저희들이 이 위기를 적극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저희들이 잘해서 이런 평가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선거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좀 야당이 보여온 지난 2, 3년 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위를 봤을 때 네. 과연 이분들한테 대안 세력으로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거냐 거기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지난 3년간 제가 국회 현장에 있으면서 야당에 보여진 모습은 네. 무슨 대안을 제시한다기보다도 무조건 반대. 야당의 이미지를 떠오른 거는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고 머리띠 둘러매고 거리에 나가고 네. 과거에 머리띠 둘러매고 저 노조들이 파업할 때 네. 그렇게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정치권이 재현하고 있는 걸 국민들이 보면서 네. 과연 저게 정상적인 정치의 모습일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심판보다는 오히려 야당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더 큰 게 아니었던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세동 교수님, 뭐 이게 야당이 이제 대안 세력이 되기가 좀 미진하지 않은 게 아니냐, 우리 최 의원님 그런 말씀이신데, 뭐 어느 야당인들 그렇게 대안 세력으로 강력하게 부상하고 싶지는 않은데 여당에 대한 이 경제 실정, 아까도 우리 최 의원님도 작년 말까지는 총선 치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야당의 설명, 설득, 공격 이런 게 조금 먹히질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은 뭐 지난번 우리가 네. 최 교수님하고 다른 그 채널에서도 네. 그 말씀을 지적했지만 국가 경제 정책은 어느 한 당이 독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당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뭐 그게 다수당이 됐든 소수당이 됐든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두 당이 손을 잡고 네. 진짜 그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미래통합당이나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은 부분 맨날 그냥 안 된다고 하면서 맨날 그 재정 건전성만 이야기하면서 40%만 이야기하면서 발목을 이제는 그런 행태를 벗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통합당에 적어도 제가 그 경제 그 공장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 정책의 핵심은 중산층에 있다. 네. 중산층이라고 하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교수, 의사,
프로페셔널 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생활 걱정 없이 어떤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여태껏 보수당이라는 사람들은 맨날 그 재벌만 옹호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당이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뒤에서 제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 네. 보수당이 뭐 이게 막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당의 어떤 성격을 규정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는데 저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네. 집권 여당이 그거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 원 플러스 원이 3이 되는 그런 어떤 정책에 그런 장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진짜 여당이 정말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내는 것이 일단은 소수당으로서 해야 할 네. 일이라고 보는 거죠. 아까 네. 저 들어가기 전에 저희 둘이 네. 나눈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 당으로 봐서는 신세돈 교수 같은 분이 통합당에 늦게 들어간 게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분들이 과거 20대 국회에 들어와 있었더라면 예. 아마 훨씬 더 국민들의 평가를 잘 받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왜 네. 그러냐면 네. 사실 이번에 총선 치르면서 야당이 제시하는 선거 공약이라든지 예. 통합당의 경제 정책을 보면요. 대안으로서 생각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민주당이 하는 거 반대입니다. 네. 이거 폐지, 이거 반대. 그러니까 국민들은 뭔가 새로운 걸 바라지 않아요. 네. 아마 대표적으로 우리 통합당의 경제 정책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민부론 같아요. 민부론. 예. 네. 민부론의 내용을 제가 들어봤어요. 네. 2030년까지 1인당 GDP 5만 불, 네. 가구당 소득 1억 원, 중산층 70% 달성. 네. 그 우리 방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거 네. 달성하려면 매년 성장을 얼마나 해야 될 거냐. 네. 10몇 년 동안 평균 4.3% 성장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이제 우리가 이상. 그런 고도 성장의 향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과거 우리 경제가 음. 고도 성장을 통해서 양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지만 네. 그 고도 성장의 결과를 보면 특히 일부의 대기업이라든지 상위 소득계층한테 부가 많이 이전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제 모든 국민들은 비록 성장률이 좀 낮아지더라도 성장의 과실이 전체 국민의 삶 속에 스며드는 그런 성장을 원하는 거지 이렇게 성장률 자체에 너무나 매몰되는 그런 성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민부론입니다. 그거는 MB 정부의 747 공약하고 똑같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부론 예. 만들 때 신 교수님 참여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였습니까? 아니요. 그 만드는 분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고. 누구였습니까? 그게? 뭐 신세동 교수가 들어가셨으면 절대 그런 그렇게 안 결과가 안 만들어요. 예, 나옵니다. 오정근 교수, 오정근 교수. 예, 여러분들이 그 작업을 하셨어요. 저도 봤거든요. 네. 제가 우리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나온 정책은요, 민부로는 단 한 기도 우리가 원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처음 그 황교안 대표를 만났을 때 좀 민부론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지하에 이것은 참고 못하겠다. 그 왜 그러냐고. 네. 그래서 민부론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중소기업은 그동안 너무 과잉 보호되어 가지고 경쟁력을 잃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과잉 보호가 된 것이 아니라 거의 보호를 안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저렇게 지금 경쟁력이 떨어진 것이다. 근데 과잉보호는 아니면 보호가 다른 나라보다 많이 됐다는 학계의 지적은 좀 있는 건 사실 저는 아닐까요? 그거는 이제 보수 쪽에서 저는 네.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보호가 덜 돼 있지는 네, 너무 대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절반만이라도 중소기업에 지원했으면 저는 이런 상황이 안 왔을 거라고 봐서 저는 이분들이 보는 시각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보수적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현장을 모르는 그런 저는 탁상공론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